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 배우 유아인이 했던 명대사인데요. 대형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하는 방법, 고수회전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해가 거듭될수록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주식 덕후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재미나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전략 준비했어요.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분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고수님 이게? 이거 돈, 이거 이게 뭐? 저희 세대까지는 이거 돈 쩐 그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수익 본 친구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네. 앞지를 수 있는 방법,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습관, 네. 가치 스타일 전략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치 스타일 전략? 오빤 가치 스타일 이런 건가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던 것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덕후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가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피를 봐야 대박 난다. 피를 뭐라고요? 여기 이제 CG가 나갈 거예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대신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피는 빨간 피가 아니고? 빨간 피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쓰는 그 피입니다. 저 알아요. 어떻게 PR. 하셨어요? 역시 저랑 같이 녹화하시니까 많은 것을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주식 영재랄까요? 이게 첫 번째 피, 예? 아주 중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피 중에 하나가 PER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년에 1억을 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시장에서 2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본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낮을수록 빨리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퍼가 낮은 종목이 저평가된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반대로 퍼가 높은 종목이 고평가된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PER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성장주,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PER 값이 높습니다. 우리 전에 방송에서는 재무구조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퍼가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50배, 100배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왠지 모르게 그런 종목들의 이제 또 매력에 빠지십니다. 그럼 고수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PER이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 PER 값이란 게 회사가 성장 속도가 빠르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퍼 100배로 샀다고 하더라도 네. 1년에 이 회사가 100%씩 성장하면은 몇 년 뒤에는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퍼 값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성장성이 그렇게 연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하고 퍼 값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할 때 성장이 정말 역동적으로 가는 종목이다 한다면 20배까지 용인해도 되지만, 소위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한 퍼 값이 10배 정도면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인데, 퍼의 역수라고 해서 이게 주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금리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가 10배짜리가 있다. 그것을 역수로 하면 1 나누기 10 해가지고 10%가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퍼가 100배다. 이런 경우에는 1%입니다. 그렇죠. 1%면은 이거 수익률이 이게 은행에 그냥 맡기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기다려야 원본이 됩니다. 못 기다리죠. 기다려요. 100년 정도 되면은 저의 유골도 다 이게 다 풍화돼서 없어져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럼 이 PER을 저PER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좀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주식 주식 덕후와 덕후죠. 그렇죠. 주식 덕후. 이 학위 모자를 딱 쓰여 주시더라고요. 퍼가 낮은 백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16년간 누적 수익률이 2167%. 엄청나죠? 같은 기간 종합주가 지수는 300% 상승. 고퍼주 같은 경우에는 저퍼주에 비해서 낮은
419%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즉 이것만 봐도 저퍼주가 더 투자 메리트가 장기적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게 군데군데 그 저퍼주가 좀 수익률이 뒤처지는 시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러한 시점이 있어서 괴롭다 하면서 그 고비 때 다 주식을 투매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때를 인내하는 자만 나중에 맞습니다. 그 열매를 예, 얻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갑자기 성스러워 보이는 여기 막 예. 치즈에 막 날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죠? 3대 성인으로 묘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고수님께서 실제로 좀 투자하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궁금하거든요. DSR 제강을 사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0년 내내 주가가 빠져가지고 퍼레벨이 5배 내지 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편입을 하고 기다렸는데 정치 테마주하고 또 얽혔어요. 원래 계획했던 기간까지 보유를 했더니 이 회사의 주가가 240% 상승했습니다. 240% 얘기만 들어도 부럽네요. 교수님 근데 PR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셨다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기준을 딱 세우시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내가 언제 팔아야지 하는 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5배짜리 종목을 샀다. 네. 요즘 그런 종목 흔합니다. 막 바닥에 떼글떼글 굴러다녀요. 그런 종목을 샀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숫자, 마음속에 7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퍼가 7배 되면 판다 라든가 10배 되면 판다라든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고요. 그 주식이 그 가격에 오면 칼같이 탁 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준을 잡게 되면 그게 바로 규칙이 또 됩니다. 제가 하나 팁을 또 드리고 말았군요. 두 번째 P는 뭔가요? 두 번째 P. PBR? PBR?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바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을 모르겠잖아요. 지금 대본을 헤매고 있습니다. 거짓말. 진짜 나 몰라. 맞아요. PBR이에요. 네. PBR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식 자체에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거 순자산 가치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BR 값이 높아요.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PBR 값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PBR 종목은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PBR 5배 이상 종목들, 이게 사상 누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버블인 종목들의 공통점이 PBR 5배인 종목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걸로 상처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다구. 예. 싸다구를 맞지 않게 PBR 5배 이상 되는 종목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PBR이 1 이하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순자산을 네. 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자산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저평가되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PBR이 5배 이상 된 종목이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면 더 하락해서 PBR 1 이하로 내려가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PBR 5배 이상인 종목들이 한번 버블이 깨지면 그냥 1-20%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반의 반토막 이렇게 하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PBR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6년간 1300%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 PBR 종목 같은 경우 좀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16년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84%. 이거 100만 원 투자했으면 15만 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 PBR 종목은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PER은 낮고 PBR은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확 깨지네요. 저도 요 자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낮은 PBR 종목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셨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17년 2월 포트폴리오에 편입됐던 태광이라는 종목을 이야기 드릴게요. 그 태광이라는 종목은 2010년 내내 그냥 주가가 줄줄줄줄줄 하락했습니다. PBR 0.5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1년 뒤에 매각할 때 봤더니 57% 플러스. 이 저 PBR과 저퍼 종목은 어쨌든 주가가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종목에 힘이 없어서 낮은 건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 재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PBR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낮은 퍼라고 해도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될까요? 부채 비율 하나만 보시는데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종목은 빼십시오. 부채 비율 200% 넘어가면요. 저퍼주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적자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3P 중에 마지막 P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마지막 P 뭔가요, 교수님? 3P PER, PBR, 예, P... 모르겠어요. 세 번째 P는 PSR,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 회사의 주가를 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매출액은 아주 중요한 가치평가의 잣대입니다. 매출액보다는 원래는 좀 순이익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나요?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회계적으로 순이익 부분이 좀 트릭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흑자 회사가 적자로 될 수도 있고 적자 회사가 흑자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PSR 값은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값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장사 정도 되면요 마이너스 매출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PSR이 높은 종목일수록 좋은 종목이에요? 땡이고요. 그 PSR도 PBR이나 퍼와 마찬가지로 낮은 값이 좋아요. 어떤 회사가 매출은 정말 쥐꼬리 많은데 주가는 엄청나다. 이럴 경우에는 PSR 값이 엄청나게 높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반대로 매출액은 큰데 주가 수준은 낮다 그러면 PSR 값이 1 수준도 안 되는 훨씬 낮은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PSR도 교수님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PSR 같은 경우에는 서열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PSR 기준으로 해서 낮은 순부터 해서 높은 순으로 쭉 정렬했을 때 낮은 그룹에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PSR 수치가 높은 그룹에 있는 경우에는 이건 불량 청소년만 모여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낮은 PSR을 보고 투자하셨던 사례. 2013년 6월부터 해서 1년 보유했던 조강 페인트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네. 2013년 당시 PSR 레벨이 0.3에서 0.4 수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년 동안 수익률이 116%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당시 주가 지수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탁탁 가던 그러한 시절이었던 거 감안하면 PSR이 낮은 종목이 높은 성과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고 PBR, 고 퍼, 고 PSR 종목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과에는 안 좋게 나온 것이죠. 좋은가 나쁜가 평가할 때는 3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3P 3저. 1타 쌍피가 아니구나. 1차 3P죠. 네, 1타 3P. 모든 값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 덕후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